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부인은 어여뻤지요. 금실이 좋아 마치 한 쌍의 원앙 같았습니다. 손을 마주잡고 달구경 꽃구경에 둘은 꿈 같은 나날을 보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달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달이 휘영청 밝기도 했습니다. 다정한 부부는 그날도 여종을 데리고 달밤을 거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달빛이 사라지고 무언가 하늘에서 펄럭이더니 아내와 여종을 낚아채 갔습니다. 급히 하늘을 올려다보니 시커멓고 커다란 무엇이 아내와 여종을 움켜쥐고 퍼덕퍼덕 날아가는 것이 거대한 박쥐였습니다. 순식간에 아내와 아내의 몸종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죠. 꿈인가 한참을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를 잃은 게 틀림없었죠. 아내를 잃은 이 사내는 눈물이 철철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찾으러 가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의 발이 닳아 없어지고 몸이 부서져도 그곳이 어디라도 꼭 아내를 찾으리라 다짐한 것이죠. 방방곡곡 발길이 닿는 곳 깊은 산골짜기.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샅샅이 헤매고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도 갈밭을 지나고 솔밭을 지나다 깊은 산 중에 눈 안에도 다 안 들어오는 웬 커다란 기와집을 보았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을 보니 얼굴은 험상궂고 덩치가 큰 장정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놈들에게 잡혔다간 저 무서운 장난에 몸이 두덩강 나겠는걸. 군인들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것이야. 산에는 서슬퍼렇게 빛을 내고 있는 장정들의 창끝을 보고는 심장이 두근거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어쩌겠습니까? 아내를 구하겠다는 마음에 채플 사이를 벌레처럼 기어 뒷담 아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옆 큰 버드나무 위에 올라서 몰래 집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담장 너머까지 들이어져 있었죠. 맘만 먹으면 언제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떤 무서운 놈들이 집안을 지키고 있을지 몰라 사내는 기회를 엿보고만 있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둑해지더니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어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죠. 몸을 숙여 좀 더 가까이 보니 한 여인이 물을 떠놓고 애달피 빌고 또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주인님 건강히 하루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버들 잎 사이로 내려다보니 그 여자는 바로 아내와 함께 잡혀간 몸종이었습니다. 사내는 버들잎 가지를 흔들어 소리를 내었죠. 바람 한 점 없는 달밤에 여종은 이상합니다. 그리곤 담장 넘어 버드나무를 올려다보니 웬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히 살펴보니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자신이 매일 밤 빌고 또 빌어주었던 주인님이었지요. 사내가 버드나무 가지를 밧줄처럼 들여 내려오자 여종은 몹시 기뻐하며 주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집안에 있는 무도한 무례배들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제 치마 속에라도 숨으셔서 아씨가 계신 방으로 가십시오. 사내는 몸종의 치마 속에 숨어 곧장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간 방방곡곡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아 헤매이던 아내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사내는 아내를 와락 안으려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은 사내를 보자마자 뺨을 호되게 내갈기고는 여봐라, 여기 웬 도적놈이 들었다. 당장 붙잡아 뒤주통에 가두어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요? 부인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어여쁜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토록 그리던 부인을 만났는데 꽁꽁 묶여 뒤주에 가두다니요. 사내는 원통하고 분하여 이를 뿌득뿌득 갈았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깊은 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님,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자 통 속에서 작은 소리로 나 아직 여기 있다. 아무래도 아씨가 도적놈들 대장과 한통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곤 뒤주통 틈새로 구멍을 내더니 그 틈새 구멍으로 입을 가져다 대라 합니다. 주인님, 이걸 드셔요. 이건 이놈들 대장이 마시는 물인데 힘센 장수가 되는 신기한 물이랍니다.
사내는 비좁은 뒤주통 속에서 간신히 몸을 움직여 조그만 구멍을 향해 입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은 물통을 기울여 물을 부어주었지요. 사내는 그렇게 꿀꺽꿀꺽 물을 받아 마십니다. 무슨 물인지 물이 참 달고 이상한 기운이 돕니다. 물이 몸속을 훑어 스며들더니 사내 몸에 힘센 기운이 솟아나지 뭡니까? 으라차차 하더니 뒤주통이 박살나며 사내는 단숨에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무쇠로 된 통을 가리키며 저 안에는 도적의 대장이 쓰는 무쇠로 된 방망이가 있어요. 무게가 수만 근이나 돼요. 땅을 한번 내리치면 지진이 일어나고 방망이를 하늘에 빙빙 돌리면 태풍이 불어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 합니다. 오직 장수되는 물만 마신 사람만 다룰 수 있다고 해요. 힘이 장사가 된 사내는 이제 무서울 게 없고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도적의 대장만 열 수 있다는 무쇠통을 단번에 부수고는 방망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여종은 문 밖으로 나가 소리칩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웬 사내가 무쇠통을 부수고 대장의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무시무시한 장정놈들이 마구마구 뛰쳐나왔습니다. 서슬퍼런 칼을 든 놈, 긴 창을 든 놈, 무거운 쇠망치를 든 놈, 어느 한 놈, 만만한 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를 향해 마구 달려들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무시무시한 장정들을 무쇠 방망이를 휘둘러 물리쳤습니다. 힘이 장사가 된 사내는 거뜬히 혼자 놈들을 물리쳤지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울리며 멀리서 거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종이 소리쳤습니다. 주인님, 백리바퀴예요. 도적의 대장이 오고 있어요. 백리바퀴라니요. 어찌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백리 밖에서도 들린다 말입니까? 과연 잠시 뒤 하늘을 덮을 듯 엄청난 몸을 가진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달빛을 가릴 만큼 커다란 괴물 박쥐가 날고 있었죠. 바로 원수로 여겼던 도적대장과 괴물 박쥐였습니다. 그리곤 어딘가에 숨어 있었는지 사내의 아내가 쪼르르 달려나옵니다. 벌쭉벌쭉 웃는 낯으로 알랑거리며 도적대장에게 한다는 말이 아이고, 서방님 오셨어요. 웬 도적놈이 나타나 잡아두었더니 집안을 쑥대 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겠어요. 도적대장이 이 말을 듣고 괴성을 지르자 괴물박쥐가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드는 거대한 박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든 사내는 몸종이 해준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무쇠 방망이를 허공에 대고 빙빙 돌렸죠. 그러자 태풍이 불더니 괴물 박쥐는 날개가 뜯겨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종은 준비해 두었던 재를 뿌렸지요. 그랬더니 괴물 박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화가 난 도적대장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지르며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내는 방망이를 꽉 잡고 있는 힘껏 땅으로 내려쳤지요. 그러자 쿠궁쿠궁하며 땅이 크게 갈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곤 갈라진 땅 사이로 도적대장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갈라진 땅 속에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갇혀 있었죠. 사내는 땅 속에 갇힌 여인네들을 구하고 천하의 나쁜 도적무리들을 묶어 땅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쇠 방망이로 땅을 내려쳤지요. 그러자 갈라진 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도적놈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수가 되는 물을 마신 사내는 도적의 무리들과 원수 같은 박쥐를 물리쳤습니다. 아내를 찾으러 들어갔지만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여종 덕에 살 수 있었죠. 사내는 아내를 구하러 들어가 땅속에 갇힌 여인들과 여종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변심한 아내도 데리고 돌아왔을까요? 아내는 도적대장이 사내에게 당하고 있을 때 진작에 도망을 처할 수 없었죠. 사내는 함께 돌아온 여종을 아내로 맞아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진실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꽁꽁 숨어 찾기가 참 어렵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